예, 오늘도 한번 해보자. 자,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항상 체크해달라고 했죠.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체크. 법률에서는 또 시작부터 나왔네. 뭐뭐에서는 요게 설명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우고 법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법률은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이끄는 요건을 규율한다. 그러면 일으키는 요건, 그죠?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법률은 법률 효과와 일으키는 효율을, 이게 목적어구나. 이것을 규율한대. 법전을 펼쳐보면 이 법이 발생하는 요건과 이 효과가 실려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만 20세 청년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주네. 민법 750조는 설명은 민법 750조를 설명하려나 봐. 불법 행위에 따른 그러면 여기 뭐뭐에 따르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읽어? 때문에죠. 그러니까 원인은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가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답니다. 요게 지금 결과겠죠. 불법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대요.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성립 요건인데, 그러면 법률 효과군요. 그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 법률 효과. 요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요거.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고 그랬죠? 요건은 여기 있네. 이게 일반적인 법전의 형태래요. 자, 그럼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작은 따옴표가 있다라는 건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가 봐. 고의나 과실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그러면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니까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고의나 과실이고요. 위법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구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죠? 발생해야 하며 바로 그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인과관계도 있어야 하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 고의나 과실이어야 되고 위법행위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런데 그 위법행위가 요렇게가 서로 어떻게 했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 위법행위로 이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뭐야?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니까 1, 2, 3, 4죠. 이거는 4번이니까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그러면 여기 로서 있죠. A로서 B 이 말 있고 A로서 B 있었는데 이거 맨날 했던 거다. A로서는 어떤 자격, 지위, 신분 이런 거였겠죠. 로서는 수단,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서니까 법률 효과로서 법률 효과의 신분으로 법률의 지위로 이런 거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겼다. 손해배상할 책임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4개가 모두 갖춰줘야 돼.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이런 얘기네. 그러면 요거 잘 나왔지만, 자, 법지문은요. 법지문은 뭐니 해도 첫 번째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이 중요해.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의 범위. 그 범위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책임하면 그 손해배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꼭 법률 효과에서 뭐냐면 다만 이런 말 나와요. 그죠? 다만 나오면 이 다만 위에다 별표 땅 치죠? 이게 거의 예외 조항이야. 그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법지문은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효과의 발생 범위, 그 다음에 다만 이거 찍는 거야.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일단 성립 요건은 다 얘기를 했네요. 너 왜 책이 없어? 이 못나니. 자, 다음 두 번째 달라.
자, 어디 한번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소송에서는 했죠. 다시 뭐뭐에서는이니까 뭐야? 이거 소송은 하면 되죠. 소송은 이렇게 하겠네. 소송은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이런 요건들을 입증하래? 그럼 이런 요건이 뭔데? 1번, 2번, 3번, 4번이었죠. 그죠? 그 바로 앞에 뭐 있었냐면 여기 있죠.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그 다음 뭐 있어? 손해 발생,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자, 소송에서 입증이라는 건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입증한다는 건 뭐냐면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하는 거래요. 의심 없이 확신하는 걸 입증이래요. 딱 이거 들어봐서 너 죄가 없구나 이렇게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다라면 입증을 한 거야. 근데 법관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입증이 되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안 돼. 입증된 게 아니야.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해 뭐뭐에 대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는 하면 되겠죠. 설명 대상이 이거야. 어떤 사실의 존재 이게 바로 설명 대상이지. 설명 대상. 그러니까 존재 여부는 하면 되죠. 역시 똑같이. 그래서 법관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관이 확신하지 못하는 건 입증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죄가 있다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패소를 하겠죠.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입증해야 되겠죠.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별거 아니네. 자, 세 번째 단락까지 했다 이거지? 자, 대체로 어떤 사실이 대체로니까 일반적으로죠.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니까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 이렇게 해놓고 쉽다. 뭐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쉽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FO가 있다, 없다 이거하고 싸워. 그럼 누가 입증 책임이 있을까? 가장 쉬운 놈에게 입증 책임을 주는 거야. 누가 입증 책임이 쉬울까? 있다가 있죠. 있다 해서 사진 들고 오면 되잖아. 여기 있잖아 임마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죠. 아니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어떻게 외계인한테 물어보냐? 외계인 UFO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냐? 그러려면 또 외계인 찾으러 가야 되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증명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수가 흘러나와서 농작물이 상해를 입었어. 상해를 입어? 사람이잖아. 피해를 입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 폐수가 있다를 증명하는 게 좋아? 없다를 증명하는 게 좋아? 있다가 증명하기 좋다고요. 그러면 흐르는 사진을 보여주면 되잖아. 자,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하답니다. 그러니까 쉬운 쪽에 증명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그랬으니까 뭐야? 그 쉬운 쪽이 바로 뭐였어요? 이거 존재함을 증명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뭐냐?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 봐.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그러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고 앞에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뭐였어? 1에서 4번이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입증해야 하는 사람이 원고군요. 원고라는 건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죠. 그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돼서 그 사람이 이 요건들을 규정해야 한대요. 있다가 더 좋으니까.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렵겠구나. 그런데 하면서 바뀝니다. 자, 네 번째 달라 출발해 볼게요. 출발. 그리고 시험은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 자꾸 봐줘야 돼. 자꾸 보고 오답 정리하는 거 잘해야 돼. 틀린 것도 틀린다. 100% 틀린다. 그 다음 우리 나눠준 거 요거 여러분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공부 하나 끝날 때마다 형광펜 딱 칠해서 이게 다 차는 순간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관심이 없어 이 새끼들은 뭐. 근데 대학은 한번 가고 싶지 않냐 얘들아? 어? 한 번 정도 가봐 인간들아. 공부 좀 하고. 이게 마더텅에 다 있어요? 마더텅이건 엄마 혓바닥이건 다 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잖아. 어? 그냥 기출 문제들 아무거나 아무거나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진짜로? 왜? 없으면 뭐 깔라고? 그래서 수능 시작할 때부터 쭉 있는 거니까 다 하고 어떤 문제집을 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기출문제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씩 내려받아서 풀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 알겠죠? 다만 뭐가 없어. 이제 해설이 없으니까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집을 산 거야. 다운받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가 뭐였냐면 쉬운 쪽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형평성을 고려한 거야.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이들 요건은 4개였죠. 1번부터 4번이었죠. 가운데 인과관계는 그중에서 인과관계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원인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배출가스가 올라가. 그게 무엇을 오염을 시키고 내 폐에 어디를 기능을 망가뜨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지. 그거 입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다 과학자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해사건 등에서 결과는 문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입증이 쉽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증하냐 말이야. 쉽지 않다고요. 공해가 발생해서 내 폐의 능력이 20% 떨어졌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말이야. 그래서 공해에 관해서는 그냥 공해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과학자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과학자도 모르는 것을 사람에게 농부에게 이것을 다 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너 피해 받아라. 너 보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질 거니까. 어차피 입증하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더구나 기업은 월등한 기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기술력도 좋지만 회사에서 공해를 발생하면 회사가 알죠. 언제 공해를 내가 내보내는지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우리들은 그걸 맨날 관찰할 수는 없지만 회사는 알잖아. 그러니까 더 쉬운 게 뭐야? 이런 의미에서 더 쉬운 건 누가 쉽다? 회사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는 공평하게 하려면 쉬운 쪽에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회사의 책임일 겁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쉬운 쪽인 누구한테 가겠어? 회사에게 하라고 하겠죠. 이게 더 쉬울 테니까. 이게 총 몇 달락이냐? 5달락. 자, 마지막 5달락 풀고 2문제 도전. 자, 할 거요. 자, 5번째 달락.
공해소송에서도 공해소송이죠. 공해소송은 인과관계에 대한 그냥 의죠.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공해소송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피해자인 원고에 있답니다.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쉬운 쪽은 회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입증 책임은 피해자야. 그죠?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다만 나왔죠. 여기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다만 그래서 별표 올리면서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나요. 입증의 정도를 낮추어 줬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준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원고에게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그 정도를 좀 낮춰준대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다 분리해서 인과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폐수 흘러가는 거 맞지? 검은 거 폐수지 뭐 이런 정도인가 봐. 곧 같다는 얘기죠. 공해소송에서는 했으니까 또 에서는이니까 공해소송은 우선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의심 없는 확대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낮은 정도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라면, 그죠? 완벽하게 과학적인 거, 과학자처럼 분석을 하지 않아도 대략 정도 됐다고 인정한다면 가해자인 피고는 회사겠죠?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돼.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 즉 우리 폐수가 나갔는데 네가 검은색 사진을 냈는데 그 검은색에는 초콜릿을 내가 녹인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내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과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책임이 없지만 그것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책임을 벌 받아야겠구나 이런 얘기인가 봐. 자, 그렇다면 문제 가보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한번 풀었어. 아이고, 언니는 어이 왜? 야, 틀리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다 틀렸어?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의 분배의 원리에 작용합니다. 그렇죠. 형평성을 공평한다, 부담을 공평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애한테 한다고 그랬죠? 바로 튀어나왔네.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 성공? 아니야. 입증 성공은 1번, 2번, 3번, 4번이 다 돼야 되죠. 모두죠. 모두. 그죠? 그럴 때 어긴 거고 그걸 다 그다음 모두 했을 때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서 판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그랬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 이래야만 어떻게 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고 판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돼야 되죠. 개연성만 인정했다고 해서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누가 있다. 뭐였어?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누가 있어? 피고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 했어? 원고에게 있다고 했었죠? 원고에게 있다고 했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립한다? 손해배상 성립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1, 2, 3, 4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 거죠.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에서 소송의 불이익을 받아죠.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써요? 걔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죠.
다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대법원 어쩌고. 다음은 공해 소송이랍니다. 아, 이건 공해 소송. 그러면 모든 걸 다 입증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입증의 정도가 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입증해내야 돼. 그죠?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폐사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니까 얘가 피해자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원고네.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가 일종의 피해자, 가해자니까, 피고네. 가해자니까 피고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농부인가? 어민이잖아, 씨. 어민이 회사에 어떻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걸었으니까 얘가 원고, 얘는 피고가 되는 거야.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원고니까 얘가 뭐야? 입증 책임이 있겠죠? 입증 책임은 얘에게 있어야 되지. 원고니까.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폐수를 해서 도달하고 그 폐수 안에 김이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오염물질이 있고 그 오염물질의 농도가 완전 범위를 넘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입증의 정도를 좀 낮춰준 거죠. 그죠? 오케이. 냐. 자, 적절치 않은 겁니다.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줬다.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줬죠. 그죠? 흘러들었다라는 것만 증명해줘. 그러면 내가 회사한테 입증하라고 할게. 이 말이잖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죠. 그 흘러가면 여기 있으니까.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 쪽에서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죠? 흘러들었다라는 것은 어민이 입증해달라는 얘기죠. 이거는 입증하라고. 그 뒤에 이제 회사에게 물어볼 거야. 지금 검은색 흘러갔다고 이 사진이 왔는데 이 사진의 성분이 뭔지, 이게 뭐 어떤 건지, 이게 김이 죽는 데와 죽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해봐. 이렇게 하겠지?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 아니야. 입증 책임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어민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다만 입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낮춰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4번이네. 공장 폐수 속에 김이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누가 해야 돼? 회사에서 입증해야겠죠? 오케이. 그러면